정치, 하씨, 666. 오늘은 이재명 대 유승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복지 후진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가 지금 200조 예산을 쓰는 우리나라 복지 후진국 아니다. 기본소득 같은 거 꺼내지도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둘 다 말이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복지 후진국 맞아요. 그건 이재명 지사 캠프에 지금 사회복지 공부한 사람, 대단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의 한계는, 이 사람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좋은 학교예요. 되게 좋은 학교인데, 거기서 뭐 경제학 박사한 거 맞을 거예요?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간단하지. 원래 경제하고 사회복지는 같이 못 가요. 반대급부야. 경제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툭만 쳐도 안 되고, 이게 뭐가 투입이 있으면 산출이 있어야 된다는 시스템이 경제인 거고, 사회복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건 산출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투입이 있어도 산출이 반드시 없어도 투입은 해야 된다는 게 사회복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적일 수밖에 없지. 근데 어쨌든 이 유승민 의원은 경제학자 출신이라서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사회복지를,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지금 599조, 600조 가까운데 거기서 200조를 사회복지 예산 쓴단 말이에요. 보건, 고용, 복지, 이거 다 통틀어서. 그러면 적은 돈 아니죠. 전체 예산에서 한 40%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게 OECD 기준에서, OECD에서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 사회복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GDP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을 보는 게 아니고, GDP 기준 사회복지 지출이 몇 %인가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평균이 20%인데 우리나라는 10% 정도, 11% 정도 되거든요. 2019년 기준. 보통은 하위권이에요. 굉장히 하위권이에요. 우리 뒤에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볼 때, 정확히 지표를 봐야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지. 산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항상 홍만기 부총리도 마찬가지. 죽어라고 내가 볼 때 그분은 정치하는 것 같은데, 약간 다들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냥 전체 예산 600조 되는 국가에서 200조가 보건, 복지, 고용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후진국 아니다, 선진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안 그래요. 네, 실상은. 아직 우리나라 진짜 멀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선진국이지, 거의 다, 웬만한 경우에. 유승민 의원이 보면, 왜 우리나라 선진국이냐고 하냐면, 우리나라 시스템은 굉장히 다 갖춰져 있잖아요. 박정희 때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입법은 다 해놨단 말이에요. 모든 사회복지 시스템, 국민연금은 나중에 좀 됐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 입법화 과정이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르러서 노무현 정부까지 오면서 꽃이 피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학자가 경제학 안 보거든. 모르니까. 경제학하는 사람들도 사회복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그냥 수치만 보거든. 겉으로 드러난 시스템, 문서로만 봐요. 그럼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 다 갖춰져 있어. 그리고 미국 사람도 못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있어.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가. 왜 자꾸 후진국이라고 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리진 않아요. 그것도 맞아. 경제학자 입장에서 맞아. 그런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우리나라 복지 후진국 더 투입해야 된다 해도 경제학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그런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엄청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론도 못하지.
사회복지 학자들 거의 안 나와. 사회복지한테 이번에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하는데도 사회복지 학자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경제학자들 말을 인용하잖아. 사회복지 학자들이 뭐 관심이 없고 뭐 정치에 뜻도 없고 뭐 그래서 안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 언론의 접근 방법이 그렇다고 봐요. 본인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해주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지. 본인들이 생각에 입맛에 맞는 내용을 말해주는 교수들이 좋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의 말을 많이 가져가요. 특히 지금처럼 현 정부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언론들은 당연히 정부가 하는 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논조와 맞추는 거죠, 다. 그러려면 당연히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서 맹공을 퍼붓는 거지.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지금 사회복지 너무 많이 쓴다. 지금 빚내서 무슨 하는 말이냐, 뭐 복지병이 걸린다, 발사이 같은 소리들만 하고 있는 거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학자들이 좀 이런 실물 경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계시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회복지 학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잘 버텨내시고 끝까지 잘 강력히 뜻을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기본소득 반드시 우리나라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하고 유승민 지사가 말하는 복지, 누가 더 허접한가, 누가 더 후진국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후진국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후진국 맞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예산 점점 늘어나야 되고요. 200조 아니라 북유럽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전체 예산의 50% 이상, OECD 기준으로 해도 한 30% 정도는 투입이 돼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복지 시스템이 좀 현실적인 그런 복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각종 연금들이나 그런 제도들이 현금 대체율을 소득 대체를 잘 못하잖아. 그냥 명목만 있는 거야, 명목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 명목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저거 다 받아봐야 몇십만 원이 안 돼. 몇백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명목은 이제 다져놨으니까 내실 있게 그걸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 제도를 놓고 우리나라가 복지 후진국이냐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사회복지 학자로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복지 후진국 맞습니다.